네, 이어서 두 번째 역량, 진로 역량 쪽으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화면 보면서요, 일단 뭐라고 일단 써있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표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게 되면은 평가 요소 진로 역량 써 있고, 자, 연구진들이 일단은 제시하고 있는, 화면 왜 이래? 잠시만요. 넘어가 버렸다. 이게 분명 제 거 태블릿인데 왜 이렇게 손이 안 익을까요? 여기 있다. 자, 지금 딜레이트해서 미안합니다. 자, 연구진들이 제시하고 있는 진로 역량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자신의 진로와 전공 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라고 써 있는데, 그냥 기존의 전공과 관련한 탐색이란 말에서 그냥 진로와 관련이란 말, 그냥 진로라는 두 글자가 좀 더해진 느낌이고요. 근데 문제가 요 두 글자 탐색이란 말에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이게 진짜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고교교육 과정에서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블로그 같이 올려드릴게요. 선택 과목이 보면 되게 좀 다양해졌습니다. 진로 과목도 되게 다양해졌고, 그 과정에 이제 고교 학점제 일단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도학교들, 연구학교들 있죠. 고등학교 내에서 이미 진로 과목도 선택폭을 많이 좀 넓혀놓은 상황인데, 보게 되면 이미 교육부 쪽에서 이미 제시를 했어요. 이 진로 과목이나 이 선택 과목은 이 학과나 요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계열적으로 일단 연계가 된다 일단 제시한 표가 있습니다. 책자가 있어요. 블로그에 올려드릴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자, 그 내용들을 참고로 하여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을 최대한 선택하여서 이수하였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제가 하는 말에 정말 많이 공감할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물리를 들어야 돼. 물리를 들어야 되는 학생인데, 보통 물화생지 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설이 되고 선택을 일단 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 전공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리 2를 들으려고 했더니 학교에서 물리 2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폐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되게 머리가 아프다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에서 개설을 안 해줬어. 그럼 나 이제 전공 적합 난 못 살리는 거야. 그럼 난 불이익 받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분들 연구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자, 자료 보겠습니다. 세부평가 내용의 두 번째를 잠깐 봤더니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라고 써있고, 밑을 봤더니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교육과정이 일단 뭔지는 이미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교에서 일단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 약간 온라인으로 일단 듣거나 아니면 약간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캠퍼스형 교육과정이라 해가지고 요 학교에서는 요거 듣고 저 학교 가서는 요거 듣고 이런 식으로 좀 학교별로 좀 이동하면서 듣는 수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방과후 활용해서. 어쨌든 결국은 학생의 역할을 상당히 중시하는 형태로 좀 구체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가 정말 그 직업을 얻고 싶고 그 진로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진로가 직업 길이구나. 어쨌든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직접 알아보고 직접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좋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 거다. 단순히 학교 수업 말고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게 해준 거다라고 말을 하고 싶기는 한데, 이게 과연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요. 비판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 떳떳하게 그냥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냥 좀 씁쓸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애들 고생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요새 고3 애들 상담할 때 보면 애들이 많이 울거든요. 뭔 얘기야? 갑자기 우울해질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선택 과목 쪽 일단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 생각 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더니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성취도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결국 성적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과목 내에서 당연히 우수한 성적이나 우수한 성취도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학생은 전공과 관련해서 진로와 관련해서 능력이 뛰어난 학생, 역량이 뛰어난 학생 이렇게 일단 보겠다는 거 당연한 얘기 같고요. 자, 문제가 되는 요 3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게 좀 제 걱정인데 일단 읽어볼게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고 써 있고요. 정의를 봤더니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노력 정도래요. 자, 평가 요소까지 읽고 말씀드릴까요?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실제 이 연구 자료에 언급되고 있는 예시인데요. 어떤 그 얘기가 좀 나와 있냐면, 어떤 학생들이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해한대요. 저도 좀 많이 겪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문과 계열 쪽을 희망하는 학생이에요.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인데, 내가 생각보다 점수 따기가 잘 안 나온 거예요. 성적이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신상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적이든 내적이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영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목표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경영학자가 되고 싶은데, 경영자, 기업 경영인이 되고 싶었는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꿈이 구체가 돼버린 거야. 경영 쪽보다는 차라리 교육 쪽으로 가고 싶거나 복지 쪽 가고 싶거나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많이 있었나 봐.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탐색하는 과정을 보겠다는 말을 지금 평가 요소를 제시한 겁니다. 탐색하는 과정을 보겠대요. 자, 지금 본인의 장래희망 잠깐 생각해 보세요. 본인 장래희망 자체가 아주 명료하고 뚜렷하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도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탐색하는 과정을 보여주라고 했지,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사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면서 하나를 선택하는 요 모습, 솔직히 한우물만 판 학생들보다는 메리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보세요. 내가 꿈이 지금 모호하다면요, 일단 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공학자라든가 기술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폭넓은 직업으로 먼저 스타트를 끊으세요. 먼저 스타트를 끊고 점점 2학년, 3학년 자신의 성적도 보고 활동한 내용도 좀 참고를 하고 본인이 관심사를 좀 참고를 고려를 해서 점점 직업을 구체화시켜 나가면 돼요. 본인이 스타트를 사회연구원으로 일단 시작을 했다 그런다면 2학년 때 봤더니 난 복지라든가 인권에 관심이 많아졌어. 그럼 사회복지사로 일단 2학년 때 진로를 구체화시키고 3학년 올라갔을 때는 사회복지사로 가되 특히 아동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노력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점점 구체화를 시켜가는 식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진로가 모호한 학생들도 바뀐 생기부 평가 요소에서 최대한 진로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진로 역량과 관련된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역량 남았죠?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